자, 간다! 야, 뺑 올려! 야, 잘했어! 어이, 자식이. 세희야, 우리 반 반장은 손을 들어 뽑는 방법으로 적당히 뽑지 말이야. 번거롭게 꼭 투표를 해서 뽑아야 하나? 글쎄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와 세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수단인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큰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거는 국민이 나라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는 언제 어느 때부터 만들어져 내려온 거죠? 그렇잖아도 반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지구의 생성 과정과 고대 선거의 발상으로부터 현대 민주 선거제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자, 이걸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는 약 45억 년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이 등장하는 것은 10억 년 전이라고 추측들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믿어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땅을 걸어다니기 시작한 것은 겨우 100만 년 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은 불과 10만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 테두리 안에서 생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자연의 작은 일부분에 소속된 동물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원시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를 뽑는 방식은 이러한 힘에 의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패한 쪽이 희생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 후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쓰고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완력적인 수단을 피하고 가장 지혜롭게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 즉 선거라는 방식을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그리스 시대부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귀족회의에서 아르곤이라는 임기 1년의 집정관을 뽑아서 자신들에 대한 통치를 맡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뽑은 집정관을 보편 투표로 추방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은 도자기의 파편에다 참주가 될 위험성 있는 인물의 이름을 써서 투표케 한 다음 약 6,000표에 달한 자는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였어요. 물론 도편 추방의 목적은 폭군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의도에서였어요. 그 후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에서는 환호성을 측정해서 대표자를 뽑는 제도도 있었어요.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튜톤 민족이 서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10세기 말 봉건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튜톤 민족과 기독교회에서 투표 및 선거제도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선거제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에요. 이 시대의 튜톤 민족은 종족마다 왕이 있었으나 왕의 상속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하는 왕은 종족회의의 장로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통치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봉건 귀족들이 힘을 합하여 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인정받게 한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이 보장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 500년이 지난 1789년 8월의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그 인권선언, 다시 말해서 그 선거권은 생명과 같은 귀중한 권리였어요. 이와 같이 민주적인 선거가 발전되고 정착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는 자와 이를 억압하려는 세력 간의 무수한 항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도 권력과 재력에 따라 투표권을 2 이상 가지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성에게는 근래까지도 투표권을 인정치 않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예전엔 우리나라에
이런 선거제도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선거와 공통점이 있는 제도가 등장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였습니다. 우리의 시족 사회도 다른 시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원시적인 민주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실질적인 선거가 등장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입니다. 그 당시 세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5 부족장들이 모여 주몽을 동명성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그 후 신라에도 화백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족장들의 회의로서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볼 때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임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백제의 수도 부여 부근에 있는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재상을 선임할 때 후보자의 이름을 봉함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 표보와 그 이름 위에 표시가 있는 자를 재상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사암은 투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별 회의 장소가 됐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우선 개인적인 왕의 독단을 피하고 백성들의 상소문에 눈을 뜨고 귀를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민주적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상들이 백성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 후 어두웠던 근세 역사를 가졌던 불행한 시대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새 나라를 맞이한다는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오랫동안 묵은 구습에서 벗어나 새 나라, 새 시대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에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온 서구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일시에 포용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는 귀중한 선거권을 힘들이지 않고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 선거권의 귀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귀중한 권리를 제대로 인식할 겨를이 없이 6.25와 같은 비극 등으로 얼마 동안 혼란기를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국민이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래, 민수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선거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은 선거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 선거권은 민주사회에 사는 국민으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귀중한 권리의 하나인 거예요. 즉,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주인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나라의 정치를 맡기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나라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김철수. 철수야, 축하한다. 고마워. 선거권을 갖게 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선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렇듯 고귀한 선거권은 우리 모두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바르고 깨끗하고 소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